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早上好, 오하요 고자이마스. 우수근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개헌 발의선에는 못 미쳤습니다만 꼼수의 대가임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에 좀 더 우려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차제 미중 일로 한반도 주변 4강은 우리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아날로그 또 나옵니다. 짜잔! 일본은요, 사자성어 혹은 사자의 의태어라든가 의성어로 얘기를 할 것인데 각국을 일본은 현재 노심초사, 허겁지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은 과거에 원죄를 졌지 않습니까? 한반도 중국을 침략했는데 그 원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죠. 원죄는 이미 졌지만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죠. 그 과거 죄를 부정하고 있죠. 계속해서 죄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성장을 하면 안 되는데 아라라라라 이걸 일본말로 주로 여성들이 많이 쓰는 것이죠. 아이고란 말, 야래 야래, 남자들은 야래 야래 아이고란 뜻인데요. 야래 야래, 이 성장해서는 안 되는 한국과 중국이 지금 쭉쭉 성장하고 있죠. 1978년 개혁 개방한 다음에 등소평이 일본에 찾아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도와달라 해서 1980년대, 90년대는 일본은 느긋하게 중국을 도와줬죠. 아주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좋았죠.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여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계속 중국은 성장하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내면서 결국은 2000년대 들어 GDP가 역전되면서 일본이 한번 중국의 초조함을 느끼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계속 저렇게 제대로 정치 때문에 헤매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계속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GDP가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죠. 한국에 다시 한번 초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는 우익화라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삐뚤어진 것이죠. 한국을 이용하게 됐죠. 그동안은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발판으로 강경 우익 전선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니까,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니까 일본으로서는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니 중국엔 대들 수가 없고 한국을 발판 삼아서, 한국을 구실 삼아서 우익화를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일본은 아라 타이엔다라는 표현을 한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라 타이엔다 하면 아이고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응? 한국하고 중국이 계속 성장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꼼수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리고 급하게 서두르면서 우익화, 국내에서 반발도 심한데 우익화를 급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베에게 제가 우리 속담 한마디를 딱 던져주고 싶습니다. 아베! 한국 속담에 급하게 먹은 음식은 체하기 마련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두시오잉. 이것이 오늘의 1번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짜잔! 중국은 우왕좌왕, 갈팡질팡이라는 속담이랄까 사자성어 같은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정말 중국은 정신이 없습니다. 인류 사상 최초의 14억 단일 국가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국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벤치마킹할 모델도 없거든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저렇게 가고, 좌로 갔다가 아니면 우로 가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쉽지 않으니까 국내적인 문제가 많이 축적되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 삼국병이라고 하거든요. 국내 문제, 국제 문제, 그 다음에 국경 문제.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중국은 그 커다란 덩치를 유지하다 보니까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자는 중국만의 대국병인 삼국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삼국병 때문에 점점 힘들게 되니까 시진핑 주석은 권력 기반을 강화해갖고 중국이 살기 위해서라면은 한 사람한테 뭉쳐야 된다.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식으로 권력 기반을 계속 강화하고 있죠. 이것은 중국의 상황인 것이죠. 외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덕제 기반 강화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미쳤습니까? 중국에 머리 나쁜 사람만 있는지 아십니까? 과거와 같은 그런 독재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중국이 다급해지고 문제가 산적되기 때문에 중국호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지도부층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군데로 경제 성장을 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삼국병을 치료하면서 나아가고 싶지만 미국이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더 견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런 중국의 상황을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락실에 두더지 머리 튀어나오면 때리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락실의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과 중국의 이 삼국병의 차이점은요. 오락실의 두더지 머리는요.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하게끔 처음에 게임 그 기기를 만들 때 두더지 머리가 딱 정해져 있죠. 7개면 7개, 8개면 8개. 그런데 중국의 이 두더지 머리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중국이 품고 있는 중국만의 문제입니다. 뭐 빈부격차 문제, 부정부패 문제, 환경 문제, 국제 문제, 뭐 무슨 문제. 문제는요. 이 중국의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은요. 머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오른쪽을 때리고 중간을 때리다가 보면은 저 왼쪽에 계속 머리가 늘어나면서 그 머리를 때리지 못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두두두두두 모든 문제가 분출되면서 중국이 붕괴될 수 있는, 분열될 수 있는 중국 수뇌부들은 항상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으로 힘을 집중해서 중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집중하고 싶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이나 인도라든가가 계속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알아, 쟤뭐 빤나, 쟤뭐 빤나, 알아, 아이야, 이거 아이야죠, 죄송합니다. 아이야, 쟤뭐 빤나, 아이야, 쟤뭐 빤나,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미국이 반대하고, 미국이 압력을 주면은 또 저렇게 하고, 또 어떤 무슨 문제가 또 이렇게 하고, 정말 갈팡질팡. 제가 중국 살다가 느끼는 것이요. 중국에 살기 전에는 와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좋다. 자원도 얼마나 많습니까? 유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 가진 땅 같다. 다 가진 사람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느껴지는 것이요. 중국처럼 땅이 크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 저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중국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진짜 그만큼 인간이 많지 않고 땅이 넓지 않아서 얼마나 우린 다행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보다 조금만 더 땅이 크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오손도손 살뜰살뜰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국은 지금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말할 필요 없지. 지금 미국과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중국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은 나름대로 경제성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견제전선이 강화되고 있죠. 여기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면은 중국은 자기들의 우호 세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의 바로 옆에 있는 중견 강국 대한민국 얼마나 자기한테 직간접적으로 자기들의 생존과 번영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 나라와 사이가 나빠져서 좋을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견제 전신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국내 문제가 힘들게 되면 힘들게 될수록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나씩 둘씩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고 다음 짜잔 이제는 미국입니다. 미국 호시탐탐 미국은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의 한미일 3국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미국의 대항전선을 단일 대오로 대항전선을 구축하면 미국은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호시탐탐 이 동북아 한반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을 서로가 각각 따라 놀게끔 서로가 다투게끔 분쟁의 씨앗을 뿌려줄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미국 국익에 맞다. 미국 국익의 최적화 극대화에 적합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금 한국과 일본 경제 지금 전쟁을 막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한국도 일본도 서로 싸우다 보니까 미국에 찾아가고 우리 편 들어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지만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말로 떼아오이따오 일본말로 생카쿠 쇼도라고 하죠. 이 영해 문제, 영토 그 자그마한 섬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도 미국에 찾아가고 이거 우리 땅이잖아. 우리 땅이라고 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즉 한중일 3국이 서로가 사이가 나쁜 것이 미국의 국익에는 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계속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도 써야 되고 한국도 써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하고 사이가 좋고 자기 말을 듣게 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제 나라는
분열되게끔 그를 위해서 북한이라는 카드도 써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은 저는 과거와 달리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와 같은 중국을 미국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 견제지 않습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소모품 형식으로, 우리가 아직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츠라 테프트 조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고종황제 도와주겠다 하면서, 앞에서는 그러면서 뒤에서는 일본의 외상하고 미약을 체결해가지고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 테니까 한반도는 니네가 그래 가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스스로 자강을 해야 되죠. 저는 지금 미국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더 소모품식으로 밖에 여겨지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영토야역이 없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영토야역이 없습니다. 이웃이 아니니까 저 미국의 입장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북아의 조그만 나라, 그 영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토야역 없죠. 이웃이면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영토야역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왜요? 무책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상관없다라는, 트럼프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반도, 한국 저 멀리 자기들하고 멀리 떨어진 아주 지극히 위험한 곳에 영토를 위치한 나라 사람들 우리 미국 덕에 잘 살면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비꼬기도 했지 않습니까? 영토 야역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무책임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면은 한 일본 학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벌써 수년 전에. 만약에 일본이 이 태평양을 건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북아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라든가 밑에 있는 멕시코 지역에 위치했더라면은 2차 대전 때 일본도 나름대로 힘이 셌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인데, 만약에 미국과 이웃하고 있는 이 지역에 위치했더라면은 그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본도 셌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원폭을 투하하려고 한다면은 일본도 죽기 살기로 미국 본토를 가만히 안 놔둘 거거든요. 이웃이니까. 그러면 서로 다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시 만약에 일본이 자기들과 영토를 맞대고 있었다면 원폭 투하를 쉽지 않았을 것이고, 원폭 투하를 했었던 것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무기인 원자폭탄이 얼마나 살상 효과를 잘 내는가라는 실험을 의미해서 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한반도는요, let's see, 어디 보자.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지 삼국이 좀 서로 물어뜯고 갈기갈기 떨어지게 될 것일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이 일본과 한국이 중국을 더 견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let's see, 라는 것이 지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입니다. 빠밤. 러시아는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기웃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요, 영토야역이 있다고요. 러시아도 우리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 삼성하고 북한 쪽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베리아 같은 쪽에 되게 가깝지 않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2시간도 안 걸릴 정도로 가깝죠. 러시아는 이 아시아 지역에도 자기들이 영토를 갖고 있으니까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영토야역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러시아 사람들한테 들어봐요. 아이고 골치 아파. 지금도 영토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지역은 러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죠.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경제 개발할 것인가가 푸틴의 사활에 달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인데, 지금도 영토가 커서 골치 아픈데 한반도라는 조그만 영토를 주면은 그것도 어떻게 통치해? 그거 어떻게 다스려? 골치 아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거든요. 영토약 없어요. 이거 어떻게 더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러시아는요, 세력 균형과 경제 발전 차원에서 한국이 필요한 것이죠. 즉,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 한 나라가 너무 발호하거나 두 나라만 발호하게 되면 자기들에게도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강성한 한반도가 있어갖고 세계가 서로 으르렁거면서 세력 균형을 하게 된다면 자기들 국익에는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낙후된 말씀드렸던 극동지역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이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면은 중국하고는 좀 싫고 일본하고는 북방 사국 영토라든가 여러 가지 껄끄러운 문제가 있고 러일 전쟁의 여파도 있고 해가지고 러시아는 한국과 함께 경제 발전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러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너무 좀 거칠다, 투박하다, 강하다, 못 믿겠다라는 그런 이미지, 매스컴 여러분들이 러시아를 잘 보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또 다른 사활이 걸려있는 또 다른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하나의 루트이기도 하거든요. 이 러시아, 유라시아 지역은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말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필요로 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종합한다면은 중국과 러시아하고 미국과 일본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저 좌파 뭐 빨개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 난 그런 것보다는요, 밖에서 살면서 느껴진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제 말에 의한다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우리를 발판으로 자기가 성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발판, 마구 짓밟는 거 아닙니까? 발판은 마구 짓밟고 그를 토대로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 견제 등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은 하나의 중대라면요, 우리는 하나의 소대에 불과한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미국이 냉정하게 볼 때 한국을 취하겠습니까? 일본을 취하겠습니까? 한국과 일본 양국이 정말 아주 그게 극렬하게 투쟁을 한다면요,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요,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냉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바라보는 것이 한반도 주변의 사강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대처하는 방법을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아베 총리를 생각할 때 일본이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잘 헤쳐왔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만큼 더 강성해졌거든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의 해와복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바보라는 뜻인데요. 해와복개. 평화로운 시절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누군가 해주겠지, 타닝막갓에 타인 의존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일본 정치인들이 개판 치면서 지금 점점 이렇게 동북아 형세가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긴장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화복개라는 말, 너무 평화롭고 너무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축 처지고 바보같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도 일본처럼 해화복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계기로 이걸 삼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베가 승리했다. 개헌을 해 나갈 것이다. 군비를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 목전에 그렇게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도 뭐 6.25 이후에 뭐 정말 좀 나름대로 계속해서 경제 성장하면서 안정되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다가 보면은 나태해지고 사람들이 좀 해화복개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요, 뭐 조선 구한말과 비교해 볼 때요, 우리는 지금 의병과 같은 활동도 하고 있죠. 구한말 위정 세력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랑 지금 또 다른 것은요, 그때 구한말 때는 정치 세력이 다 부패하고 무능했지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잘 적폐를 청산하면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하면서 수정을 하면서 잘 궤도에 맞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한다는 문제지만요. 잘하고 있네, 잘한다는 문제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보수 언론에 가려서 잘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의병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매운동 얼마나 평화롭고 성숙하게 우리 국민의, 정부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까?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할 역할은 정부가 하고 우리 국민이 성숙하게 할 것은 성숙하게 하는 이런 모습. 과거 구한말 때는 정치가 너무 썩어갖고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고 또 정치권이 그 썩은 놈들이 와가지고 계속 의병들이 힘들게 만들었고 이렇게 안 좋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랑 다르죠. 지금의 상황은 다르죠. 우리는 슬기로운 한민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일 오늘 중국 갔다가 내일 혹은 24일 내일 모레 들어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제안 같은 걸 가갖고 한번 열심히 멋있게 잘 한민족의 후에 한 사람으로서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